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겠죠?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날 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요건 항상 참고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그간의 대형주들 많이 말씀 좀 드리기도 했는데 우선은 반도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 오늘 차트 분석 좀 해드릴게요. 차트 보는 거. 네. 그리고 간략한 재무제표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 분석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제가 이제 그간에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강조드렸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제 저녁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고 10% 이상 수익이 좀 나면서 이제 아마 내일이겠죠. 목요일 날. 이 방송은 토요일 날이니까 이미 보셨겠지만 골든벨 올렸을 겁니다. 자, 우선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계속 눈에 강조드렸었던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5월 초, 6월부터 4월부터 말씀드리고 5월 달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세요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러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주가는 굉장히 잘 갔어요. 간 이유는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부분들, 네. 이래저래 반도체 경기 자체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현 포인트를 본 건데 사실 살짝 우려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했었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가 아직 결론은 안 나왔어요.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났지만은 합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공화당에서는 디폴트가 나기를 바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디폴트로 가면 갈수록 사실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안 봐주려고 할 거라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풀어내긴 할 텐데 그 과정이 참 험난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반도체주들은 제가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정리하실 분들은 사실 정리하셔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방송 보시는 시간대가 다음 주부터는 현금 확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수요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마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엔 이거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매도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황 봐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이 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수에 주는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특히나 다음 주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반도체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 하나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적으로 요 종목 보고 있어요. SK바이오 사이언스.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굉장히 이쁜 상황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흐름을 좀 탈 것 같아서 이 바이오주들도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면서 그간의 종목들 좀 소개도 시켜드릴 거고 재밌는 얘기 드릴 건데요.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자면 오늘 이런 종목들,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중 천정, 삼중 바닥, 그리고 매물대 돌파하는 거, 그리고 흔히 아시는 뭐 적삼병 패턴, 흑삼병 패턴, 밑꼬리, 윗꼬리 이런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 전고점 돌파, 신고가, 골드크로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얹어서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추세 전환 상방 하방 맞춰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가지고도 잠깐 좀 도움을 드릴 거고 기관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분석하는 거 잠깐 수급 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해서 오늘 좀 볼게요. 자, 이중 패턴이라고 천정 패턴인데 그냥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자체가. 차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가다가 요 전고점 부분에 이렇게 두 개가 갔다가 내려가다 다시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도로 내려가 버리는 그림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기에서 오면요. 또 이 전 저점 자리를 버티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깨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사실 종목이 몇 개들이 있는데 몇 개만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 볼게요. 몇 개만 볼게요. 자, 우선은 LG 엔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요. 완전 천정이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추세에서 봤을 때 최근이죠. 작년에 이제 10월 고점 자리가 있었어요. 시장이 좀 안 시장이 그때도 괜찮긴 했는데 거꾸로 갔어요. 그러다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거의 고점 부분에 맞고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나 특히나 조금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나 요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보통 보이는 게 뭐냐면 PER이 조금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게 특히나 심리적 저항선이 돼서 상당히 좀 맞고 떨어집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으로 치고 하는 경우에 다시 여기 오겠죠? 근데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와요.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뭐가 돼? 기관이나 외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강하게 뚫고 갑니다. 근데 우선은 사실 고평가가 PER이 높으면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에코프로도 참 흐름은 괜찮은데 이게 문제야. 자, 이건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주기. 잘 보세요. 많이 갔어요. 그렇죠?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에요. 떨어지는 다시 갔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낙타봉 모습이에요. 자, 근데 살펴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엔솔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습니까? PER이 고 PBR일 경우, 고 PBR이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려요. 특히나 고 PBR일수록 여기 자체 라인이 뭐가 발생해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한 번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서 뭘 보태줘야 된다고. 아까 기억하세요? 기관 플러스 외인. 이 말인 뜻은 뭐예요?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코프로 라인들에서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낙타봉 찍고 내려가다가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굉장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사시고 오랜 동안 기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오래 가요.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딱 따라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 제일 최악은 뭐냐면 단타 친다고 여기 따라갈 수 있어. 인정해.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낙타봉 따라 올라갈 때 그것도 여기 PER 높을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런 자리도 있잖아요. 요렇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이럴 때. 개인적인 추천은 주식을 조금 많이 줄이시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오늘 제가 이제 차트 얘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100% 맞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은요. 차트 분석을 할 때 움직이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지켜야 될 바닥을 뚫고 내려갈 때 삼중바닥이 특히나 중요한 자리거든요. 삼중바닥 자리. 보통 이제 여러분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뭐예요? 네, W 패턴 해가지고 많이 보세요. 그렇죠? W 패턴으로 많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매수 대응 해가지고 사가지고 전고점 있죠? 말씀드렸죠? 여기 심리적인 저항선 포인트에 전고점 포인트까지 생각하고 대응하셔가지고 팔고 나가시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못 갔어. 원래 가면은 좋은데 못 갈 경우엔 다시 내려갈 경우엔 이렇게 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 저점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돼요. 근데 여기 자리에서 뚫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솔직히 노답이에요. 머리 쥐나는 자리가 와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그나마 조금은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두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적산병 패턴이 뜬다거나 아니면은 십자 패턴이 뜬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망치 패턴이 떠가지고 뭔가 올라갈 그림 자체가 이런 데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도전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바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두 번째 자리 W자 패턴은 좀 웬만큼 나와요. 근데 세 번째에서 못 가면요 진짜 많이 떨어져요. 꼭 이때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삼중바닥일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태양건설이랑 SG글로벌 봐드릴게요. 자,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전 차트, 요때 차트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요걸로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재작년, 작년인데요. 요렇게 바닥 자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지켜야 될 자리였어요. 그리고요, 반등이 나와서 갔어요. 다시 올라갈 때 W 패턴 나와줬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윗골이 달리죠. 정리가 안 돼요. 오케이, 다시 내려가서 좋아. 근데 여기에서 살짝 보시면은 돌려 세우는 듯한 모습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자리가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 주가가요, 심하게 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삼중바닥으로 보실 때는 세 번째 자리 있죠? 이 자리 되게 위험한 자리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에서 3세판은 없어요. 네. 주식에서는 3세판을 노리시면 그냥 망해요. 이건 진짜예요. 똑같은 종목으로 3세판 해보려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세판은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보인다 싶으시면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자, 매물대 돌파. 이건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이 매물벽 자체를 이런 자리들을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얘기할 때 바닥에서 천천히 튀어 올라가면서 많이 뭉쳐있는 이 정체 구간이 있죠. 여기 보통 매물벽이 많잖아요. 그래서 깨고 내려가고 공간이 많이 비어요. 녹색으로 보이시는 게 매물벽인데 여기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밑으로 깨지게 되면요. 우선 일단은 꽤나 두꺼운 요 자리까지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와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두꺼워지니까. 이건 잘 아시죠?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여기다가 매물대라고 제가 추가를 좀 해놓을게요. 네, 매물대 차트를 제가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를 좀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자면요. 재밌는 그림이 보여요. 자, 이렇게 볼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매물벽 자체가 여기 굉장히 두껍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2년 차트입니다.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굉장히 두꺼운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좀 공간이 하얗게 떠 있죠, 이 자리는. 여기 밴드랑 다르게 깨고 내려갔을 때 이 자리부터 해가지고요 사실 하얗게 떠 있잖아요. 네, 보통 1년에서 2년치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큰 종목들은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일시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꺼운 매물벽
요 공간 자체 이 박스권, 여기의 박스권까지는 주가가 잘 간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매물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전 심리 때문에 잘 안 팔아요. 기다려준다고요. 떨어지더라도 사람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어요. 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고요. 자, 여기도 무슨 차트가 하나 보이는데요. 보세요. 자, 잘 보시면 나름 3중 바닥 패턴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차에도요. 여기 하나, 그죠? 나락가는 자리죠. 말씀드린 대로, 그죠?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팍 터졌어요. 매물벽이 두꺼워 사실 여기 자리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 형성된 자리까지는 어떻게 해요? 두껍잖아요, 여기가요. 튀어나와 있는 거 보세요. 올라간다고요. 시간은 걸려도.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다린다고. 본전 심리 때문에. 네. 그리고 반등을 주는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뚫고 간 전고점 자리가 여기 형성되어 있잖아요. 뚫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웨인? 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퍼펙트하거든요. 정말 많이 들어오죠. 끌어올려버리면서 요 매물벽 자체를 돌파시키는 그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아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가는 그림이 현재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며칠 상간으로 쭉쭉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잘 보시면요. 여기 뚫었고요. 이 긴 요 구간 자체를 지금 기아는요. 자근자근 씌우면서 뚫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재밌게 가고 있어요. 뒷받침하는 게 뭐라고? 수급 차트 열어볼까요? 자, 보시면 외인들 꽉 잡아주고 있어요. 최근에 뭐 조금 팔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외인이 130만 주 샀고요. 기간은 150만 주가량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팔긴 하지만 다시 잡는다고요.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외인기업 수급. 매물대를 돌파할 때는 꼭 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뭐 적산병 패턴 하면은 이런 그림이죠. 바닥에서 빨간 봉 3개가 이런 식으로 빵 터지면서 좀 나와주는 그림들,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그림들을 적산병 패턴이라고 하는데 거꾸로는 흑산병 패턴인데 종목마다 사실 이거는 요즘에는 좀 추이상으로는 제가 기본적인 거라서 갖고 나오긴 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원체 많아요. 왜냐하면요. 원체 변동성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오늘도 올랐네. 어제도 올랐네. 이게 종목을 한 며칠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종목을 찾아놓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골라놓고 종목을 안 볼 때가 있는데 얘가 엄청 잘 갔네요. 확대를 다시 좀 안 보이니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차트에서 보면요. 적산병 패턴 자체가 정확하게 좀 나와주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아주 정확하게. 여기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나와줘요. 보통 이런 경우엔 수급적으로 누가 조금 대응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미리 주가를 누군가 솔직히 이건 거의 작업을 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수준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종목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선점을 하기 위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게 빨간색으로 적산병 패턴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이다 여기도 나름 적산병 패턴이라 볼 수 있지만은 어떤 식의 그림이 가장 좋긴 하냐면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하나 나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고 세 번째는 조금 더 큰 그림.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보여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만했다가 두 번째 좀 줄어들고 세 번째는 작으면은 이건 별로 안 좋고 좀 점점 커지는 느낌이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보시고 이렇게 주가가 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적산병 보고 골라놓은 건데 주가가 가긴 갔네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네. 흑산병은 그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조심하시는 자리이고요. 종목들도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많긴 한데 이건 굳이 안 가져 나왔어요. 오히려 주가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방송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근데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나와서 쭉 밀리는 그게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 악재 상황들을 알고 반복적으로 3일 동안 사고 살짝 끌어올리고 팔고 끌어올리고 팔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횡보를 하는데 적산병 패턴 자체가 계속적으로 보인다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밀리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딴 것보다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흑산병 나왔어.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적산병으로 안 올라가고요. 흑산병 또 나와. 살짝 흑산병, 살짝 흑산병. 이렇게 안 떨어지고 박스권 유지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지켜보다 혹여나 이렇게 훅 밀리는 경우가 있다. 아셨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밑꼬리, 윗꼬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요. 특히 뭐 요렇게 밑꼬리, 윗꼬리 십자편도 완전 정확하게 나오는 차트도 있긴 한데 보시면 윗꼬리 길게 보이죠? 보통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더해서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해서 차트가 요렇게 돼 있는 것. 예. 영망치라고 표현을 해요. 영망치 차트가 뜨면은 십자 패턴이라고 보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보긴 하지만 요렇게 뜰 경우에 위에서 차트 고점에서 요건 주가가 밑으로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십자 패턴도 똑같은 거고 아니면은 또 요렇게 망치 요렇게 망치 모양이 뜨면은 바닥이 인식이 됐다. 밀려 내려오다가도 반등이 쫙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 보통 이렇게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뭐 물론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영망치가 이렇게 빡 뜨거나 망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끝자리도 튀어나오는 거 없이 그냥 빡 뜨면 뭐 가장 좋긴 하지만 조금은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지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영망치 떴죠? 영망치 뜨고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또 윗꼬리, 아랫꼬리 잡혔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같은 의미로 십자 패턴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고 영망치 뜰 때 아니면은 망치 뜰 때 영망치 고점 그냥 망치 바닥에서 올려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트 모양이 생길 때.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 종목이 이런 그림. 근데 이게 이런 모양이 안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참고사항이고요. 비슷한 모양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고점 자리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이 보셔야 돼요. 바닥에서 밑꼬리 달리면서 올라갈 경우에 이런 거 반등 나온다는 신호고요. 근데 너무 믿지 마세요.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요즘에는 진짜요. 잘 안 맞아요. 자, 하지만은 이런 차트를 보시는 게 그래도 눈에 딱 들어오시면 대응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고점 신고가 돌파의 의미, 뭐 요즘에 에코프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었죠.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매물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로. 이 매물벽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절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팔면 다 수익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분 좋죠. 계속 올라가니까. 보통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몰리죠. 올라가는 이유 사람이 몰리죠. 계속 몰리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사람 많으면 사람이 막 많으면요 뭐예요? 사고 나요. 많으면 사고 나요. 항상 사고 나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너무 떠든다거나 에코프로가 대표적이겠죠. 갑자기 기관 보고서들 막
저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에코프로 얘기를 너무 막 떠든다거나 저 말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방송 보시면 뉴스에도 나와.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다른 경제방송 틀면 다 나와. 그리고 주가가 엄청 고점이야. 이런 식의 딱 봐도 뭔 느낌은 알죠. 저희가 이거 진짜 이렇게 시끄럽게 이 종목 얘기가 맞냐. 사람이 많이 몰렸고 수급도 몰렸고 돈도 많이 몰렸고 그럼 뭐예요? 항상 사고 나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현재 들고 있는데 종목 조용해. 주가 계속 잘 가고 있어. 그런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가 된 게 있죠. 네, 삼천리나 이런 것들 사실 세방이나 조용히 잘 갔어요. 네. 라모 씨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계시긴 한데 참, 통정 매매로 올리는 거 어떻게 해요? 수천억 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정말 이제 아주 진짜 만에 하나인 경우이고 보통은 에코프로 같은 케이스가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드크로스는 뭐 다들 아시는 건데요. 그냥 차트가 잘 가는 게 아니라 5일선이나 20일선이 60일선이나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이건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차트 보시면은 뭐 노란색, 빨간색 개인 취향에 따라 핑크색 맘대로 설정을 하시는데 5일선이나 20일선 자체가 60일선이나 120일선 자체 요 라인 자체를요. 강하게 돌파한 요 포인트가 나올 때 보통 한 10일에서 20일 안쪽으로의 주가가 많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차트를 보실 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가는요. 저 멀리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쫙. 그래서 바닥을 횡보하는 상황에서 60일선과 120일선 자체도 쫙 밀려 있습니다. 자, 이 차트가 대표적인 차트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런 차트가 보여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계속 쳐져 내려가. 쳐져 내려가다가 차트가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던 거 이평선 밀집. 요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평선 밀집이 좀 되어 있으면은 그 차트가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거다. 최근에 이제 이평선 밀집 자체가요. 4월, 5월, 3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5일선, 10일선, 60, 120선 기본 차트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노란색이 이게 21선인데요. 천천히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닥으로 해서요.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기 보이시면 61선을 살짝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고요. 121선 같은 경우 돌파하는 시점 자체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살짝 붙고 모양새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이평선 밀집 나오면서 골드크로스 진입하는 모습의 차트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슈가 좀 되죠. 특히나 이제 요 근래 뉴스 보시면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500만 명 수준의 고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점이다 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도 비슷한 흐름을 좀 아침에 보이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건대 제가 최근에 가장 말씀 많이 드리는 거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삼바랑, 그다음에 셀트리온 라인들, 그다음에 요거 SK바이오사이언스. 요거 3개 말씀드리잖아요. 얘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요거 3개.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비중으로 사셔도 상관없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셔도 상관없는데 어떻게든 넣어두시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골드크로스 얘기가 나와서 잠깐 종목 추천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 추세예요. 이 차트 추세를 가지고 추천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대형주 매매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요 근래 이제 방송에서도 요 관련된 종목들로 해가지고 대응을 해드렸어요. 요게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엇 파동 이론 하면은 1, 2, 3, 4, 5,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 잘 아시죠? 올라가고 고점 딱 찍고 그다음에 A, B 이게 엘리엇 파동 이론의 기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서 요렇게 요 자리나 요 자리를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기도 해요. 네, 변형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계속 바닥이 잡히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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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요. 그래서 1, 2 살짝 가긴 했지만 이렇게 봐야 될까? 1, 2, 3, 4, 5, 6, 7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죠?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전형적인 차트,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이걸 뭘로 준비했냐면 자 우선은 방금 보셨던 차트는요. 삼성 SDI예요. 실제 제가 삼성 SDI는 방송에서 목요일 방송에 추천을 좀 드렸고요. 지금 사부작 계속 올려치고 있어요. 수익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는 이런 바닥 자리들이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자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차트 매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평행하게 라인을 하나 만들고요. 꼭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 차트 보시고 저기 바닥부터 해서요. 여기 바닥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반등 나오는 첫 바닥 잡으시고요. 두 번째 바닥 잡으세요. 얼추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을 하나 이렇게 선을 그어두시고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요. 첫 번째 고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있어요. 얼추예요. 여기다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름 상방 하방의 추세를 그리면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바닥 여기도 있고요. 뭐 무조건 딱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유동적입니다. 잘 움직이기 때문에 더 깼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이탈하는 자리는요. 보통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구나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평행하게 만들어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고점 자리도 형성이 돼요. 고점 자리가. 바닥이 첫 바닥이었어요. 1차 고점이었고요. 요 라인 살짝 뚫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갈 때 보통 여기 똑같은 배수대로 움직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는데 못 갈 경우가 있어서 보통 조심을 합니다. 대형주들은.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걸렸죠? 여기 또 걸렸어요. 그래서 요 자리부터는 뭐예요? 일단 조심을 해야 될 자리로서 대응하시되 바닥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를 볼 수 있고 한 종목도 말씀드리면은 두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방송에서 똑같이 추천드렸고요. 추세를 보자면은 이런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 주가의 차트 흐름 자체도 보시면은 이렇게 얼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맞죠? 두산도 목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통해서 추천을 드리려다 그날 제가 3시간 걸려서 못 온 날이 있죠. 다음 날 오픈 채팅방에다 올려드렸고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에 안 갈 수는 있지만 오늘 그저께 움직임이 나오면서 두산도 좋은 수익권으로 사부작 올라갑니다. 물론 이 추세를 가지고 작은 종목 소형주나 대응하지 않아요. 보통 저는 대형주에 많이 대입을 한 타입이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닥 찍고 여기도 바닥 얼추 맞죠? 그렇죠? 고점 자리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중단 라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중단 라인에 대해서요. 중간 라인인데 똑같이 선을 하나 만드시고요. 평행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가운데 정도 맞춰 놓으시면 돼요.
얼추 가운데 정도 이렇게 두시면 이것도 설명드려볼게요. 차트가 무조건 요 하단과 상단에 무조건 맞아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이 중단 라인에서 힘겨루기들은 발생을 합니다. 좀 더 세분화돼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거의 한 3, 4주가량 횡보를 하면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가격적으로는 뭐 11만 5천 원까지도 열려 있는 그림이 여기다 찍어야 되는데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접목해서 보시는 거고요. 바닥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LG화학 차트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대응을 하시고 살펴보시면 이 차트를 통해서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차트 보세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또 이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LG화학도 이 추세 왔을 때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물론 추천은 안 드렸지만 사고 싶었던 종목이었죠. 역시나 맞았어요. 추세대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한번 잘 보시고. 근데 이걸 사실 대응을 할 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보시냐면 이런 자리에서 고점 자리에서요. 이런 대형주들은요. 꺾이기 시작할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약간의 횡보를 거치면서 꺾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고점으로 해서 짧게 있었던 것 같지만 여기 한 10일가량 요 고점 나름 박스권 자리가 있었어요. 짧게나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외인이나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매수가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수가 탁 멈춰.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안 들어와. 그러다가 매도를 쳐요. 빠르게 빠져나가셔야 되고 다시 바닥에서 매도를 멈추는 게 있어요. 매도를 멈춰요. 갑자기 매도가 안 들어와, 기관들이. 그리고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같이 뭘 보시면 좋냐면 사실 적 3병 패턴이면 좋은데 3까지 보지 마시고요. 3 말고 적 2병으로 보세요. 요거 보시면 참고사항 되실 거예요. 적 2병 패턴, 두 번째 패턴에 플러스, 기간 플러스, 외인. 대형주의 하나인 거고요. 여기다 추가로 더 추세 하단 자리 맞아야 되고 여기서 뭘 보여야 될까요? 회사에 모멘텀거리가 뭐가 있나요? 대형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실적 포인트 같이 보면 되겠죠. 이거를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쉽죠? 차트 보시는 거. 저는 주로 이걸 많이 봐요, 대형주에서. 그래서 목요일 방송에서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대형주 말씀 많이 드리는 거고요. 이 추세대로 대응하시고 심지어 지수 포인트도 상당히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방 하방에 대해서는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연습을 해보시고 이 박스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대형주에서 매매를 하시고 큰 돈 가지고 재미를 보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다. 특히나 외인 기관들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는요.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HTS 이거 안 보시는 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강의를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했는데 방송에서 10년 전에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 보시라는 건데 안 보시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자기 종목 솔직히 사놓고 아무리 대형주라도 전자공시 자기 종목 사놓고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솔직히 자격 박탈이야. 주식하시면 안 돼. 자격 박탈당해야 돼. 최소한 책 한 권에 요즘 15,000원 정도 하나요? 2만 원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주식을 하시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종목당 매수하시면서 그죠? 한번 봐보세요. 책 사려고도 돈 많은 내고 책 보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안 본다는 것 자체가 HTS 상에 있는 그런 기업 정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꼭 전자공시 들어가셔서요. 그냥 그 M포탈에다가 한글로 다트라고 검색하세요. 다트. 한글이 싫으면은 요렇게 다트라고 쳐도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셔서 종목 검색하세요. 종목 검색하셔가지고 싹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근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다트에 들어가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다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현대차가 자동차 업황이잖아요. 그죠? 산업. 그죠? 네. 이 자동차 업황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들의 얘기를 해줘요. 적어요. 보통 다. 네, 기업들이. 네. 그래서 아 자동차 산업은 이런 거구나. 업황은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를 본다거나 SPG 같은 걸 본다거나 두산도 로봇 관련주겠죠. 보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업황에 대해서. 셀티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는 재미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들어가면은 숫자가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약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가 뭐고 뭐 많아요. 지분부터 해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전자공시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릴 건데 우선은 요거는 알고 계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제가 공부하시라고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장 교과서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전자공시가 삼성전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PER이나 EPS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것만 보고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 요거 3가지. 딴 거는 솔직히 안 보셔도 되는데 요거 3가지는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중요순으로 하면은 사실 이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순이익을요. 발행 주식 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PER. 네. PER. 제가 저번에 PER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지수 기준의 PER로 삼으셔라. 지금 코스피 2600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PER 밴드 이 밴드 8배 수준에서 네, 아니면 9배 수준 정도에서 이거 아래로 저평가로 판단하시고 마이너스 뭐 50에 70% 정도까지 떨어진 종목들. 그러니까 PER 2배, 3배 요즘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싼 거다. 그리고 현재가를 요 EPS로 네, 나누면 되는데 더 쉽게 계산하는 것은 시총 나누기 단기순이익 하면은 PER이 계산이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 나누기 단기순이익으로 그냥 딱 보시고 암산까지 바로 되죠. 아,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PER 꼭 체크하시고. 근데 PER 많이 보시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PER이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뭐 80배까지 나와요. 근데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 PBR, 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린 거 한번 되짚는 거예요. 고 PER 종목이 뭐예요? 고평가돼 있다고는 하지만 높을수록 근데 그만큼 뭐예요? 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네, 인싸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대로 저 PER 종목 뭐라 말씀드렸어요? 네, 아싸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땐 뭡니까? 네, 고 PER로 가서 인싸가 되면요. 주식 입장에서는 팔아야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인기 많을 때, 사람 많을 때 사고 납니다. 그죠? 팔아야 돼요. 인기 많을 때 사고 항상 납니다. 맞죠?
인기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뭐 합니까? 모아 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이제 가치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치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또 뭘로 갑니까? 퀄리티 주식이라고 네,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께서 아작을 냈습니다. 삼천리 같은 주식이나 세방이나 네. 나쁜 세력들이 네. 이 기본적인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대응하는 게 맞는데 망가뜨려 놨어요. 이건 솔직히 조금 답답하긴 한데 어찌됐든 요거 항상 좀 기억을 하시라고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PBR이 뭐 중요하다고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요 PBR에 대한 의미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이 일 이하는 저평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요, 뭐 0.2배, 뭐 0.1배 엄청 많아요. 이런 회사들도.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PBR 보는 것 자체는 딱히 그냥 의미는 없다. 그냥 다만 참고만 하셔라. 현재가에서 주당순 자산만 나누면 된다. 요것만 참고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만 꼭 체크하시고 암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는 것은 항상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내용들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나 해서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차트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을 하고 말씀드렸던 차트들 대응하실 땐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던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보는 차트는 꼭 대용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참고하신다면 아마 또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